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에서 선거인 명부 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낙선한 김영환 지사는 1,000명의 유권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은 무엇일까요? 김민영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청주시 성화계 신중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돼 유권자 1,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성화계 신중림동 제5투표소 선거인 명부에서 1,000여 명이 누락된 건 사실입니다. 성화계 신중림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달 31일 명부를 출력했지만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번호대에 선거인 1,000여 명이 빠졌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그 등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복된 페이지가 들어가 있었음에도 그걸 파악을 못한.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투표소 직원들은 투표 시작 직후인 오전 6시 2분쯤 누락 사실을 확인했고 충북선관위에 보고한 뒤 36분 만에 정상 명부로 투표를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린 유권자는 30여 명. 선관위는 이 가운데 한두 명에 대해선 투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명부 누락으로 1,000여 명의 유권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때는 나 뭐 있을 땐 1,000명 그렇게는 아닌데 한 20명 넘 우리 막 웅성웅성해고 어디다 전해야 되냐고 막. 또 명부 누락은 지자체의 실무 과정에서 생긴 일로 선관위의 고의 조작 여지도 없으므로 부정선거라는 해석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행정 실수에서 비롯됐어도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거실무는 지자체 공무원이 맡고 선관위가 이를 점검하는 구조지만 명부 점검은 점검표라는 형식만 있었고 당시 대기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북선관위는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단체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이강일 국회의원을 선임하고 모레 인수위 출범식을 갖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청사진을 예고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를 전략적으로 발탁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신용한 황소 캠프에 중앙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네. 캠프 내부 명단에는 있고 제가 그런 분들을 인수위에도 같이 포진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충북도정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주요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신용한 당선인은 인수위 명칭을 충북 대전환 인수위원회로 명명하고 이강일 청주상당 국회의원을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충북을 연결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현역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과 실용이라는 부분들도 국회와 협의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감을 얻어서 이강일 의원을 인수위원장으로 인선했다는 말씀을. 부위원장은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자문위원장은 송기섭 전 진천군수, 자문위 부위원장은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 의장, 대변인은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인수위는 기존 정책 중 연계가 필요하다면 김영환 지사가 임명했던 인사를 일부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기획, 특별 분과 등 6개 분과에 약 20명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대전환 인수위원회는 모레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처럼 신용환 도지사 당선인이 도정 인수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 당선인은 충청북도의 재정 여건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신 당선인은 최근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방향성은 좋지만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과 일하는 바퍼, 다목적 돔구장 건설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그 배경에는 빠듯해진 충북도의 재정 여건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충북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4,360억 원. 지방채를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았던 민선 7기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업을 했다는 지표지만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행한 지방채가 정말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부분에 쓰였는지를 검증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평가와 그리고 책임을 좀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북도의 재정 한계는 일선 시군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시군의 각종 사업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한 관례적인 룰을 깨고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인데 우리는 4대 6을 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5대 5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간극을 막 좁히거나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인 거죠. 신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수위의 첫 과제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 정하는 일이 될 전망입니다. 도정 재검토와 새로운 공약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성과를 내는 게 민선 9기 충북도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시종 전 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청와대에 이시종 전 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는 퇴임 이후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로 활동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국회의원이 중앙당 최고위원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흥덕이 지역구인 이현희 국회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으로 입선한 초선 의원으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전략본부장과 상황 1실장 등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월경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에 위치한 국내 첫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위한 국가 의료시설로 무엇보다 일반 주민들도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도내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음성의 국립소방병원이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진료와 특수 근무 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를 분석하기 위한 국가 의료시설입니다. 때문에 소방관들이 주로 겪는 화상이나 정신질환 등 4개 특성화 센터가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소방관들에게는 진료비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는 PTSD,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이런 다양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직업 특성을 고려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성화 센터나 소방관들의 진료비 감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 병원과 크게 다를 게 없고 운영권을 위탁받은 서울대병원이 직접 외래 진료를 시행하는데 진료 과목도 각종 내과와 외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등 17개 과목입니다. 특히 응급실 운영에 따라 그동안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음성과 진천, 괴산, 증평 지역의 의료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운영 초기 단계인 만큼 전문의 총 정원 48명 중 27명만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는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은 모두 평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소방청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병실 확대라든가 규모도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중부사관을 대표하는, 충북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내 최초의 소방병원. 하지만 그 의미를 넘어 지역에는 공공보건의료의 거점병원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지식을 생산하는 수준까지 진화한 인공지능이 과학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같은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제품 조립부터 물류운송, 창고 정리까지 알아서 맡은 작업을 수행 중인 로봇들. 인공지능 AI가 공정 전체를 통합 제어 관리하는 무인 공장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묵직한 발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공지능은 영상 속 상황을 이해한 뒤 알아서 딱 맞는 소리를 만드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특정 분야의 기술을 넘어 과학과 산업,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AI.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카이스트는 지난해 12월 AI 단과대학을 출범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을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새로운 지식 창출의 주체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창조하는 과정이 함께 참여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책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전 오월드 늑구 탈출 당시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던 AI 생성 사진은 인공지능의 양면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가 강력해질수록 최종 판단의 책임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AI 시대 교육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을 받기만 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미래 학습 방식과 연구 문화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탈피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 기술 혁신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고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불법 근로계약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넣고 입사 3개월 이내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점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난 5일 제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 발생한 자동차 추락 사고와 관련해 당시 탑승하고 있던 5명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10분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고 6m 아래 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주말과 휴일 사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의 사고 기록 장치 등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사업에 충북공업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16개 학교가 최종 선정돼 앞서 선정된 20개 학교를 더해 전국 36개 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운영됩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과 지자체, 산업체, 대학 등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직업교육 모델로 충북공고는 K바이오 메디컬 중심 특성화고로 운영됩니다.
충북교육청은 기정 예산보다 1,945억 원 증가한 총 3조 9,954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충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물가 대응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과 AI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급식 시설 현대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4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민선 8기 행정에 책임 있는 완수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민선 8기가 이뤄낸 성과와 변화는 앞으로도 계승 발전돼야 한다며 오직 도민만 보고 각자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범석 시장도 주간 업무 보고에서 선거가 끝난 만큼 시민 화합을 위해 전 부서가 노력해달라며 청주의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열정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도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를 대상으로 참진드기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원은 청주와 옥천 지역 주요 공원 5곳을 중심으로 참진드기를 채집하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병원체 보유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국내 SFTS 환자는 지난 2013년 첫 보고된 이래 2,300여 명이 발생했으며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24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